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랑스와 세비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스 프랑스 1부 7일 승승패승무입니다. 일단 조별리그 통과는 실패했습니다. 조 3위를 지켜서 유로파로 나가는 것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다행히 랑스가 라인을 내린 상황에서는 수비가 좋은 편이고 0대6으로 진 아스날전에서도 라인을 내리고 와히만 최전방에 남긴 상황에서는 아스날의 공세에 잘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긍정적입니다. 아예 90분 내내 와히만 전방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 진영에서 수비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장자 카보트 파리네즈, 시수바 마차도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1%입니다. 세비야 스페인 1부 16위 무패 무승패입니다. 일단 이기면 랑스를 제치고 자신들의 동무대인 유로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비야가 유로파에서 강하다고는 해도 현재 가지고 있는 측면 위주의 단순한 공격이나 엔네시리에 떨어지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승리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한 변수인데 실제로 지난 경기 마요르카의 500을 결국에는 뚫어내지 못한 것이 치명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결장자 페스터 마르카오 라멜라, 수소바데 나바스 디아즈, 니안주 페르난도 오캄포,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4%입니다. 일단 랑스가 3위 굳히기에 들어간다면 세비야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을 듯합니다. 세비야의 공격 방식이 단조로운 것도 있지만 랑스도 후방으로 제법 신경을 쓰는 상황이라면 꽤 안정성을 보인 순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언더 2.5나 무승부를 픽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PSV 에인트호버나 아스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트호벤 네덜란드 1부 1위 패승승승승입니다. 이미 두 팀이 모두 순위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아인트호벤과 아스날 둘 다 100%로 나올 이유는 하등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인트호벤이 압박으로 상당히 재미를 보는 것만은 분명한데 특히 지난 시즌 UEL에서 상대의 백업 위주 스쿼드를 압박으로 밀어버리면서 아스날을 UEL에서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결장자 코찹 로사노, 랑테제,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3%입니다. 아스날 잉글랜드 1부 2위 승승승승패입니다. 아스날의 경우 로테이션을 돌려서 크게 재미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리그컵에서 백업 위주로 나왔다가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인해서 웨스트햄에게 덜미를 잡힌 적도 있는 양상입니다. 아인트호벤의 압박도 부담스러운 것이 이미 UCL 원정에서 랑스의 압박에 밀리면서 전술적으로도 결과적으로도 완패를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주전들을 대거 투입하기에는 주말 일정이 브라이튼이라서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장자 스미스로우 팀버, 파티 비에이라 토미아스,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3%입니다. 일단 아스날이 백업 위주로 나온 상황에서 그렇게 재미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압박이라는 키워드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아스날이 아인트호벤 같이 높은 라인을 잘 공략하는 면모가 있기는 했지만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큰 부담이 있는 상황임은 명백할 것 같습니다. 아인트호벤의 우세를 기대해도 좋기는 할 것입니다. 다음은 메뉴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잉글랜드 1부 6위 승승패승패입니다. 사실상 벼랑 끝 승부인데 홈에서 본머스에게도 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애초에 UCL에서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에게 수비적으로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바이언이 지난 리그 경기에서 참사를 당했기 때문에 승패 의미가 없는 이 경기에서도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결장자 산초 리산드로 말라시아, 카세미로 에릭센 마운트,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5%입니다. 바이언 독일 1부 2위 승승승무패입니다. 원래라면 희희낙낙하게 이 경기를 치러야 정상이고 하지만 1대5로 프랑크푸르트에게 완벽하게 깨진 상황이라서 이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주전들의 비중도 높을 것으로 보는데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가 취소되면서 생긴 9일간의 공백으로 인해서 주전들의 경기력이 별로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물려 주력 옵션들 중 대부분이 정상적인 컨디션 및 호흡을 찾은 것도 주력 100% 구성의 라인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간접 요소입니다. 결장자 바흐만 더리흐트, 사르 그나브리,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3%입니다. 원래라면 바이언이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제 힘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에게 크게 지면서 이제는 바이언도 이 경기를 설렁설렁 했다가는 여론의 맹폭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메뉴의 수비력이나 압박에 대응하는 양상을 신뢰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바이언이 우세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펜하겐 덴마크 1부 3위 패무패패승입니다. 홈에서 보여주는 경기력 자체가 꽤 무섭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단기적인 득점 페이스나
전반적인 성적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다득점, 다실점 양상으로 가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베테랑이 많은 갈라타사라이의 대결에서는 공격보다는 수비적으로 난조가 생겨도 아주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장자, 클렘 멜링, 코초라바 바바카르,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5%입니다. 원래라면 바이언이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제 힘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에게 크게 지면서 이제는 바이언도 이 경기를 설렁설렁 했다가는 여론의 맹폭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라타사라이 터키 1부 2위 패승무승승입니다. 갈라타사라이가 마음먹고 돌격을 하면 꽤 무섭습니다. 바이언을 상대로도 슈팅을 3배 많이 기록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특히 이카르디, 메르텐스 등 UCL 내에서 잔뼈가 굵은 클래스가 입증된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 전력입니다. 물론 압박으로 가는 특성상 70분 정도가 되면 페이스가 급락하는 편인데 UCL에서는 이 때문에 후반 수비의 약점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결장자, 산체스,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6%입니다. 일단 이기면 자력으로 토너먼트로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두 팀이 아주 공격적으로 갈 이유는 충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승부에서는 전력이 더 좋고 단기적인 페이스가 나쁘지 않은 갈라타사라이에 손을 들어주어도 무방하나 코펜하겐의 홈페이스를 생각한다면 승무패는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버 2.5 양상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